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 달 50대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으로 18세에서 49세 일반인 접종도 본격화되는데요. 여전히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만 3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엔입니다. 오늘엔 첫 소식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한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잠시 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개막장 문여도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전 세계 26개국 78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한 여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일상 회복을 위해 도내 대형 해수욕장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야간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는데요. 여름 휴가 역시 성수기를 피해 소규모 인원으로 2회 이상 나눠서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휴식 위주의 휴가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에 연어와 송어를 동해안 대표 수산식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연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건데요. 입학생 수가 없거나 한 명에 불과한 전국 소규모 학교도 강원 지역에만 15%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내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경기도 화성시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 출생아 수 역시 매년 줄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로 수혈을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헌혈자를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요. 도내 헌혈자 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내 헌혈 비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군장병들의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되면서 혈액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요.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헌혈로 인한 코로나 감염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치 있는 나눔이 필요한 지금 함께 헌혈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춘천, 원주, 강릉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이 적용이 됐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번 개편안은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는데요. 작년 12월 말부터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 조치가 적용됐으니까 거의 반년 만에 사적 모임이 확대된 겁니다. 가장 반가워하는 건 아무래도 상인들일 텐데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미뤄왔던 회식이나 식사 자리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원정 모임을 예약하거나 동해안 숙박업소의 예약률이 치솟는 현상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개편안은 7월 4일까지 3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강원도 백신 접종률은 일단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10명 중 3명꼴로 1차 접종을 마친 건데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도민 47만 6,196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 2분기 접종 대상자 63만 8,046명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4만 828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낸 도민도 7.8%인 12만 1,27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최경식 기자는 백신 맞으셨어요? 네, 저도 민방위 대원 자격으로 지난주 예. 목요일에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한 15분 정도는 팔이 뻐근했었는데 예. 다행히 이후에는 열도 나지 않고 예.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후유증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 백신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백신 접종이 일단 중단이 됐죠? 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예. 강원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접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60세에서 74세까지의 백신 예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서 벌어진 일인데요. 방역당국은 애초에 예약률을 70에서 75%가량을 점쳤는데 실제 예약률은 80%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공급이 중단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강원도는 접종이 미뤄지는 당사자들을 다음 달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 의료기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이 좀 세워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도내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위탁 의료기관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화천하고 정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두 곳 다 5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화천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데다가 위탁 의료기관 5곳 모두 의사가 1명씩밖에 없는 곳들이어서 접종자가 몰리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계절 독감처럼 의료기관에서 위탁 접종을 하겠다고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좀 부담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적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원도 내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돌파 감염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다 마치고 예.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다행히 도내에서 이런 돌파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 코로나에 확진된 도민이 28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1차 접종을 마친 뒤에 감염되거나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된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이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분들이고요. 4명은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에 국내로 들어와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예. 또 이 중 21명이 아스트라제네카, 7명을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감염됐습니다. 네.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고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백신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아무래도 피서 1번지니까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있어요? 네, 강원도에서도 접종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관광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8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동별로 한 곳씩 접종률이 높은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트로트 콘서트와 숙박시설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사전 예약제 등의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엔 방역 요원을 따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휴가철 되고 그러면 밀집도가 높아질 테니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서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최경식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 요모조모 사회를 읽어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과 한덕수 과장과 함께 강원도의 노동 환경과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작년 경우에 882명이 사망하셨는데 강원도는 27명이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5월까지 벌써 강원도에 17명이 사망하셔서 전년 동기 9명에 비하면 벌써 2배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건설 공사가 많이 증가했고 인벌목 현장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겠고 또 코로나 방역 점검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부가 많은 점검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됐죠. 올해 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러 가지 나름의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망사고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단계 도급의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다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현실, 또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원인인 것 같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위험한 공정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또 노후된 기계도 교체할 수 없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벌목 현장과 축사 지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점검을 해서 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고 중소기업에서는 쓸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하려고 해도 인력난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로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 소규모 업체들의 근로 환경은 어떤가요, 지금?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위험 요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대규모 기업은 자율 안전을 권고하고 중소규모 기업은 자율 점검 후에 노동부가 감독을 하는 형태로 가고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시설 교체 비용을 융자하든지 이렇게 소규모 업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좀 안정되게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선호 씨 사망 사고 때도 그렇고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련의 안전 조치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럼? 일단 사망사고가 나면은 사업주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부는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 현장을 가면 일단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안전교육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당연히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노동부가 할 일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업자 간의 연락 체계라든지 작업 계획서,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 계획서,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침이나 매뉴얼로 구비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도 없이 52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데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라든가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적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지켜야 될 안전규칙이 670개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1인 이상 기업 모두 적용되고요.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소규모 기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예.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한 이후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는 직접 산재 신청을 하면 되고 그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비,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급여까지 지급이 되고요. 산재 보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것들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사망 혹은 부상했다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호 위반, 그다음에 일반 경찰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사법 처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혹은 재해를 목격한 노동자가 어떤 받는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과 원주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도 무료로 진행된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당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참혹한 결과인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것,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혹은 정부 각자가 누군가가 해야 될 작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 안전, 점검, 그다음에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하는 어떤 노력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동부에서는 향후에 하반기에 소규모 건설 현장과 인벌목 현장, 그다음에 축사 지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항상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일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거나 맞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면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차별 없는 일터, 또 안전한 일터, 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과 한덕수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매립장 사용 연한이 앞당겨진 춘천시는 제로 웨이스트 춘천 2450 플랜을 세우고 쓰레기 없는 춘천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소양로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분리수거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다시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는 사람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여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PPP라는 재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혈독님 선별장이 아닌 직접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아진 플라스틱들이 100%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선별 작업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춘천 시내 쓰레기가 포화 상태잖아요. 네, 다행히 또 저희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센터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PP라는 제품하고 PE 제품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다른 데로 보내면 아주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된다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새 제품도 다 PE하고 또 틀린 게 많네. 대부분 우리가 배달 음식 이런 거는 PP로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유통이나 아니면은 세제통 같은 게 PE가 많아요. 이런 건 여기 적혀져 있는 PE고요. 그다음에 이 배달 음식이 이런 게 PP가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땀으로 일군 자원들이 가득 채워졌는데요. 오늘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에 PP, PE를 깨끗이 씻고 라벨 떼고 헹구어서 말려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1kg에 1시간씩 또 봉사활동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더 이상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것이 자원으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를 무료로 담아주는 가게를 아시나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동식 리필 트럭, 담화가게 모아가게입니다. 저희 이동식 리필 트럭 담화가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소비하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재활용품들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리필 트럭은 일주일에 2번 시민들을 찾아가는데요. 깨끗이 세척한 용기를 가져가면 세제를 담아갈 수도 있고 빨대와 아이스팩 등을 모아 친환경 물품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으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그냥 이렇게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 그냥 정말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좋은 자원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서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사실 플라스틱이 이제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는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대한 정보를 자원 재활용률은 더욱 높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제로 웨이스트 문화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환경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제로 웨이스트 용기 내보면 어떨까요?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하면서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 노사는 내년부터 분류 전담 인력을 따로 충원하기로 했는데요. 차질을 빚었던 배송 업무도 내일부터 일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자,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